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그때 내가 그 프로젝트만 안 엎었어도. 우리는 대화 중에 유독 과거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길 즐기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10년 전 군대 이야기, 리즈 시절의 연애담, 혹은 왕년에 잘 나갔던 사업 이야기까지. 처음 한두 번은 흥미롭게 들어주지만 같은 이야기가 무한 루프처럼 반복되기 시작하면 듣는 이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곤 하죠.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라떼는 마리아를 외치는 꼰대라며 비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성 탐구소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이 과거의 영광을 끊임없이 호출하는 것은 단순한 자랑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초라한 자신을 견디기 위해 내가 선택한 가장 슬프고도 치열한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했던 과거의 그림자 뒤에 숨어 오늘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그 내밀한 실록을 열어봅니다. 심리학에는 회상적 자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현재의 자아가 위협받거나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가장 찬란했던 시절의 기억을 소환해 현재의 빈 공간을 채우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뇌가 가동하는 일종의 심리적 방부제입니다. 자아 정체성의 유지,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나는 원래 대단한 사람이었어라는 믿음을 통해 자아의 연속성을 지키려 합니다. 통제감의 회복, 현재 삶에서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주인공이었던 과거를 회상하며 상실된 통제감을 보상받습니다. 결국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는 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자랑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심폐소생술에 가깝습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체면을 거는 것이죠. 그들에게 과거는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자존감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유독 과거에 더 집착할까요? 사회심리학자 에드워드 토리의 자기 불일치 이론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실제적 자아와 과거에 빛나던 자아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큽니다. 현재의 내가 이상적 자아에 도달할 가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내는 미래를 꿈꾸는 대신 과거의 성취를 현재로 끌어와 그 간극을 메우려 합니다.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있는 사람은 굳이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 갇힌 사람들에게 과거의 영광은 유일하게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그 등불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신 나머지 발밑에 진흙 탕현재를 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심리학과 노년학에는 회상 절벽이라는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볼 때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의 기억을 다른 시기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밀도 있게 기억하는 현상을 말하죠. 이 시기는 인간의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골든타임입니다. 처음으로 사랑을 하고 첫 직장을 갖고 사회적 성취를 맛보는 처음의 순간들이 이 시기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이 강렬한 자아 형성기의 기억을 가장 보존 가치가 높은 데이터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이 회상 절벽은 위험한 심리적 퇴행로가 됩니다. 정서적 고착, 오늘 겪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 이미 검증된 성공의 서사가 있는 20대의 기억 속으로 도망치는 것이 훨씬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왜곡, 과거를 반복해서 말할수록 뇌는 그 기억을 실제보다 더 미화하고 편집합니다. 이들에게 과거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디지털 리마스터링된 영화와 같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의 나도 여전히 대단하다는 확인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랬으니까 지금의 나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무의식적인 외침이죠. 하지만 여기서 비극이 발생합니다. 화자는 인정을 원하지만 청자는 피로를 느낍니다. 심리학적으로 대화는 상호호혜성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현재를 주고받아야 관계가 흐르는데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는 대화는 일방적인 톡백이 됩니다. 듣는 사람은 화자의 과거에 초대된 손님이 아니라 화자의 무너진 자존감을 떠받쳐 줘야 하는 정서적 부역자가 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게 되고 화자는 더 외로워진 나머지 다시 과거의 영광 속으로 숨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노스텔지어는 양날의 검입니다.
적당한 회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심리학자 콘스탄틴 세디키데스는 노스텔지어가 심리적 자원으로서 우울감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이 반복과 고착으로 이어질 때는 독약이 됩니다. 과거가 현재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과거에는 이미 결과가 나와 있어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늘 불안하고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반면 과거의 영광은 이미 완성된 안전한 성입니다. 성과 없는 현재를 마주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에게 과거는 달콤한 감옥이 됩니다. 그 성 안에 머무는 동안은 안전할지 모르지만 성 밖의 세상 현재는 점점 더 낯설고 두려운 곳으로 변해갑니다. 역설적이게도 과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한때 실제로 대단한 성취를 맛보았던 이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체성 유실의 변형된 형태로 보기도 합니다. 과거의 큰 성공은 강력한 기준점 앵커를 만듭니다. 보상의 역치 상승 한번 100의 성취를 맛본 뇌는 현재의 소소한 10의 행복을 성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실감의 극대화. 나는 원래 100짜리 사람인데 지금은 왜 10분이지? 라는 생각은 현재의 모든 노력을 실패로 규정하게 만듭니다. 이들에게 과거의 영광은 자부심인 동시에 현재의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비하하게 만드는 감옥이 됩니다.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과거의 내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를 개선하려 노력하기보다 가장 안전하고 완벽했던 성공의 서사 속으로 도피하여 자아를 보존하려 합니다. 우리의 뇌는 정보를 저장할 때 매우 편향적인 필터를 사용합니다. 심리학의 감정 퇴색 편향, FAB에 따르면 인간은 시간이 흐를수록 불쾌했던 기억의 감정은 빠르게 잊고 즐거웠던 기억의 감정은 상대적으로 오래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성탐 구소가 분석한 바로는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과거는 사실 실제 역사가 아니라 편집된 신화에 가깝습니다. 당시에도 분명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있었지만 뇌가 현재의 고통을 잊기 위해 과거를 찬란한 금빛으로 덧칠해버린 것이죠. 이 미화된 기억은 현재의 남루함을 더 돋보이게 만들고 그럴수록 그들은 더욱 강력한 기억의 마약을 찾게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상실에 대한 애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혹은 젊음과 활력. 이 모든 것은 한때 내 자아의 일부였으나 지금은 사라진 것들입니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죽음의 5단계는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1. 부정 아니야. 난 아직 그 시절 그대로야. 잠시 운이 안 좋을 뿐이지. 2. 분노 세상이 변해서 그래. 요즘 애들은 근성이 없어. 3. 타협 예전 이야기라도 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아야지. 과거를 반복해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 부정과 타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때 찬란했던 과거의 나가 이미 사라졌음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끊임없이 그 이름을 불러내어 곁에 두려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 왕년에 잘 나갔어 라는 맞장구가 아니라 그 시절의 당신은 정말 멋졌고 이제는 그 시절을 보내주어도 괜찮다는 따뜻한 작별 인사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주변 사람들은 사실 큰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매일 아침 눈을 떠 마주하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바로 전성기 시절의 나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들은 내적 비교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보다 그때의 나에 비해 지금의 나는 왜 이 모양인가라는 질문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승산 없는 경합 과거의 나는 뇌에 의해 미화되고 편집된 무적의 존재입니다. 현재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완벽한 환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보상 심리의 왜곡. 내가 예전엔 이만큼 했던 사람이니 지금 이 정도 대우를 받는 건 모욕이다 라는 생각이 현재의 작은 기회들조차 발로 차버리게 만듭니다. 결국 이들은 스스로를 미래가 없는 패배자로 규정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다시 한번 과거의 훈장을 꺼내어 먼지를 닦습니다. 현재의 나를 부정할수록 과거의 나는 더 신성화되는 악순환입니다.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 곁에는 반드시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목격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목격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한 정서적 소외감을 느낍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은 이 과정에서 병풍이 된 기분을 느낍니다. 대화는 현재의 감정을 나누는 축제여야 하는데 이들과의 대화는 늘 화자의 업적 전시회 관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나 후배들은 너희가 지금 힘들다고 해봤자 내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식의 상대적 박탈감을 선물 받기도 합니다. 화자는 자존감을 채우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의 자존감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자존감의 기생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무능감을 감추기 위해 이들이 선택하는 또 다른 무기는 투사입니다. 자신이 현재 영향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세상이 잘못 변했다고 비난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근성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세상이 너무 천박해졌어. 진정한 가치를 몰라봐. 이러한 발언들은 사실 나를 몰라주는 세상에 대한 서운함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신의 가치가 하락한 것이 아니라 가치를 알아보는 세상의 눈이 낮아졌다고 믿어야만 자존감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성탐 구소는 이를 방어적 냉소주의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영광이 크면 클수록 그들은 현재의 변화를 수용하기보다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날카로운 화살들은 결국 자신을 더 고립시키고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과거의 영광이라는 박물관에 갇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자신을 이기려는 노력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용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자비라고 부릅니다. 성공의 기준 재정의 과거의 100점과 오늘의 10점을 비교하지 마세요.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만들어낸 오늘의 1점은 전성기 때의 100점보다 훨씬 더 값진 승리일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의 수집 뇌가 과거의 도파민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오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운동, 독서, 새로운 요리 등에서 새로운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뇌의 가소성은 죽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새로운 즐거움을 학습할 기회를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감각 깨우기 과거로 생각이 흘러갈 때마다 호흡에 집중하거나 발바닥에 감각을 느끼는 등 명상 기법을 활용해 보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당신이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들의 왕년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지친 당신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무조건 참아주는 것은 상대의 퇴행을 돕는 일일 뿐입니다. 본성탐 구소는 현재로의 교량, 대화법을 권장합니다. 상대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되 대화의 무게중심을 슬쩍 현재로 옮겨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상대가 계속해서 당신의 에너지를 뺏기만 한다면 지금은 제 마음의 여유가 부족해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라고 정중히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도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성탐 구소에서는 과거의 영광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들의 반복되는 자랑은 오만이 아니라 잊히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신호였고 그들의 꼰대 같은 참견은 사실 나를 가치 있게 여겨달라는 애처로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나이 들고 각자의 전성기를 지나 보냅니다. 하지만 과거의 페이지에만 머물러 있기엔 당신의 남은 인생이라는 책의 여백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당신이 이룬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밑거름이어야지 오늘을 가두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낡은 훈장을 닦는 일을 멈추고 오늘 당신의 손에 묻은 흙과 땀방울을 사랑해 보세요. 세상은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를 딛고 오늘을 묵묵히 살아내는 현재의 당신에게 더 깊은 존경을 보낼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영광은 이미 지나간 어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딛는 서툰 한 걸음에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과거에 머물러 있던 여러분의 마음을 현재로 불러오는 작은 마중물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성탐 구소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 기억을 뒤로하고 오늘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한 일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오늘을 들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